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꿈과 상처가 교차했던 한 여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하린, 김하린. 인천발 파리행 야간 항공기 A505편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승무원이었죠.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유럽 상공의 별들이 창밖을 스쳐 지나가고 280여 명의 승객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 언제나 균열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기내 후방 갤리에서 하린은 수석 사무장 데이비드와 동료들의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작은 동양 여자애가 비행을 조종한다고? 농담이겠지. 그냥 따뜻한 물이나 잘 따라주면 고맙지.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과 아시아 여성 승무원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린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스테인리스 벽에 기댄 차에 그 모든 모욕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유니폼 주머니 속에서 살짝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것이 그녀가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란신. 조종실 쪽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지는 건 기장의 신음소리와 의료진 있습니까? 기장이 쓰러졌습니다. 라는 다급한 외침. 상황은 3초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부기장마저 마스크를 쓰지 못한 채 통신하는 절규가 새어나왔습니다. 객실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일제히 떨어졌고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하린은 모두가 외면하는 단 하나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비웃었던 바로 그 조종석 문을 향해서요. 이 비행기를 살릴 사람은 비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진짜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인천에서 파리로 향하는 야간 항공편 AZ2505는 구름 위 36,000피트 상공을 순항 중이었다. 기내의 조명은 은은한 밤색으로 낮아졌고 1등석과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을 가릴 것 없이 280여 명의 승객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엔진 소리는 한결같이 묵직하고 단조로웠으며 그 소음만이 이 거대한 쇳덩이가 대륙과 대륙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밤하늘은 유리창 너머로 검은 벨벳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수놓인 수백만 개의 별들이 경이로운 침묵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객실 승무원 김하린이었다. 하린은 기내 후방 갤리 갈레이 기내 주방에 차가운 스테인리스 조리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29살, 유니폼이 단정하게 몸에 맞는 작은 체구의 한국 여성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커피 잔을 놓는 움직임조차 군더더기 없이 조용했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프로페셔널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표정했다. 깊은 새벽의 비행은 늘 이랬다. 모든 것이 느리고 고요하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한 시간. 하지만 하린에게 이 시간은 가장 안전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승무원으로서의 역할 뒤에 감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또 다른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다. 나의 하늘. 하린은 조용히 되뇌었다. 그녀는 이 비행기의 운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꿈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과 평화는 갑작스러운 소음과 함께 산산이 조각났다. 갤리 건너편 승무원들의 휴게 공간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석 사무장 데이비드, 다빗과 부사무장 그렉 기렉이었다. 데이비드는 건장한 체격에 경험이 풍부한 백인 남성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하린은 몸을 돌려 정수기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그들의 대화가 명확하게 들려왔다. 어이 데이비드, 아까 조종실에서 나오던 저 한국 승무원 봤어. 기말인 말이야. 그레기 낮게 킥킥거렸다. 데이비드가 담요를 정리하며 코웃음을 쳤다. 봤지? 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더군. 일이라니 그녀가 무슨 일을 해? 화장실 청소나 물 갖다 주는 거 말고. 그렉이 조롱 섞인 어조로 덧붙였다. 내 말은 저렇게 작은 동양 여자애가 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비꼬는 투로 변했다. 마치 자신이 가진 권위와 경험이 할인 같은 존재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다. 조종? 하긴 조종석에 앉아서 기장님한테 커피나 갖다 바칠 수는 있겠지. 비행기의 핸들 조종관을 잡는다고. 농담도 정도껏 해라. 애초에 아시아 여자한테 국제선 조종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 항공사의 수치야. 그 자리에 있던 몇몇 다른 외국인 승무원들이 그들의 말에 동조하며 비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이 이 갤리 공간을 얼마나 차갑게 만들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이 비웃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리는 그들의 등 뒤,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하린의 등 뒤로 얼음장 같은 공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귀에는 그들의 모든 단어, 모든 조롱이 명확하게,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박혔다. 유니폼 치마의 끝자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은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습관처럼 그녀는 감정을 숨겼다. 데이비드가 뒤를 돌아보며 하린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명백한 경멸과 불쾌함이 떠올랐다. 뭐야 김, 거기서 뭘 멍하니 서 있어. 할 일 없어. 하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차가웠지만 분노로 이글거리는 종류의 냉기가 아니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연못 같았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린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데이비드는 다시 한번 껄껄 웃었다. 봐라, 그렉. 죄송합니다.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전형적이지. 이래서 내가 말했잖아. 조종실은 이런 애들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 그 순간 하린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갤리 벽에 스테인리스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돌려 객실 쪽 커튼의 틈새를 바라보았다. 아기가 울고 있었다. 젊은 엄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산소 마스크 위치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이곳의 모든 승객은 이 밤하늘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 비행기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에게 완전히 맡기고 있었다. 하린은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단순히 승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간 조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빠 역시 파일럿이었고 그녀는 오빠의 뒤를 따라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다.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그녀의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다. 교관은 그녀에게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마지막 항공사 면접에서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국제선은 체격이 좋은 남성 파일럿을 우선시합니다. 여성으로서의 장점은 아무래도 승객과의 접점, 즉 서비스 쪽이 아닐까 싶네요. 그 어떤 말도 그녀의 기술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성별과 체격을 부정했을 뿐이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늘을 완전히 떠날 수 없었던 그녀는 다른 입구를 통해 다시 이 거대한 쇠덩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게 바로
그녀가 승무원이 된 이유였다. 그녀는 내가 조종 자격이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말을 해봤자 여자 주제에 조종 흉내나 낸다는 식의 또 다른 조롱을 들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자격증은 깊숙한 유니폼 주머니 속 신분증 지갑에 숨겨져 있었다. 지금 그들의 조롱이 그녀의 과거를 후벼 팠다. 내가 이 비행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따뜻한 물을 대접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그녀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 쾅! 조종실 쪽에서 둔탁하고 불길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즉시 인터폰이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의료진 있습니까? 의료진, 기장님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앞쪽 승무원의 다급한 절규가 객실 전체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객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가 급히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때 그의 무정의에서 부기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목소리는 이전의 어떤 비명보다도 처절했다. 저도 시야가 흐려집니다. 누군가 조종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리고 침묵. 무거운 침묵. 다음 순간 객실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봇물 터지듯 일제히 떨어졌다. 아이들이 울부짖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밤비행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김아린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굳게 닫힌 조종실 문에 박혀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왜 이 비행기에 존재하는지 그 답을 찾아낸 것 같았다. 조종실 문이 닫히자 김아린은 완전히 단절된 세계로 들어섰다. 외부의 소란, 승객들의 비명, 그리고 데이비드의 멸시와 분노 어린 구함마저도 차단된 공간. 이제 이곳에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수많은 기계가 뱉어내는 날카로운 경고음만이 남았다. 하리는 조종석에 몸을 밀어 넣었다. 기장의 몸을 옆으로 조심스럽게 기대게 한 후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지옥의 오케스트라와 같았다. 수십 개의 붉은 경고등이 섬광처럼 깜빡이고 모니터에는 온통 오류, ERR와 실패, fail 메시지가 도배되어 있었다. RLT error, HDG fail, AP disconnect. 자동 조종 장치 해제. 그녀의 손에 닿은 조종관은 차갑고 무거웠으며 기체는 숙련된 조종사의 통제를 잃은 채 불길하게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이스 도이차 야미, 응답하라. 현 상황을 반복하고 조종사를 확인하라. 헤드셋을 통해 항공관제센터 ATC의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절박함 속에 숨겨진 명령조의 딱딱한 어투였다. 하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순간 그녀가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든 ATC는 혼란에 빠질 터였다. 일가의 승무원이 조종관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항공규정상 상상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데이비드가 문고리를 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열어, 김. 당장 문 열어. 네가 조종석에 있는 건 규칙 위반이라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네가 우리 모두를 죽일 거야. 데이비드의 고함은 유리가 깨질 듯이 날카로웠다. 그에게 불안한 속삭임도 뒤섞였다. 데이비드, 그만 조용히 해봐. 비행기가 안정되고 있어. 하리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계기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폐 깊숙이 차가운 기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의 오빠가 늘 말했던 파일럿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침착함 컴포셔. ATC, This is flight, eyes 알고 map. I am Kim Harin.
I repeat, I am a qualified commercial pilot. Both pilots are incapacitated. Requesting emergency landing vector to nearest suitable airport immediately.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명료하고 단호했으며 전문적이었다. 무선 너머의 ATC는 다시 한번 길고 무거운 침묵을 유지했다. 하지만 곧 응답이 돌아왔다. IS Hotbike Fanvo. Roger that. Prepare for immediate descent procedure. Send your transponder code now. We are assigning you to the nearest diversion. Frankfurt Chan Main. Confirm you have control. Als Chenji Wahai 알겠다. 즉시 강화 절차를 준비하라. 지금 즉시 트랜스폰더 코드를 전송하라. 가장 가까운 회항지인 프랑크푸르트 마인 공항으로 할당하겠다. 조종 권한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라. 희망의 빛이 막 떠오른 순간이었다. 하리는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치 운명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새로운 비극이 닥쳤다. 쾅! 조종실의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캡틴 시트, 기장 좌석, 정면의 가장 중요한 비행 정보 디스플레이, 즉 메인 플라이트 디스플레이 PFD가 완전히 블랙아웃된 것이다. 하리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시계, 자세, 고도, 속도, 모든 핵심 정보가 사라졌다. 눈앞의 어둠은 마치 수백 명의 생명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공포가 다시 그녀를 덮쳤다. 이 거대한 기계의 모든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오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녀는 프로파일럿처럼 훈련받았지만 실전에서, 그것도 승객을 가득 태운 비행에서 이런 복합적인 시스템 고장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다. ATC, Main Flight Display is lost. Repeat, PFD is blacked out. We are relying on backup instruments. ATC, 주 비행 디스플레이가 나갔습니다. PFD가 블랙아웃 되었습니다. 백업 계기에 의존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오른쪽 콘솔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비상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작고 독립적인 백업 인디케이터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겨우 손바닥만한 크기. 이 작은 화면에 기체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그 숫자를 읽었다. 현재 고도와 속도, 자세.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블랙아웃 시 비상조치가 기계적으로 발동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몇 년 전 오빠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빠가 그녀에게 작은 훈련용 경비행기에 조종관을 넘겨주며 했던 말. 하리나, 항공기는 기계로 나는 게 아냐. 너의 감각과 네가 믿는 지식으로 나는 거야. 그녀는 조종관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에 전해지는 쇳덩이의 차가움은 이제 믿음의 무게로 느껴졌다. 그녀는 땀에 젖은 손을 잠시 떼어내고 다시 조종관을 잡았다. 기체는 할인의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 반응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던 기체가 서서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경고등의 깜빡이는 속도가 느려지더니 몇몇 경고등은 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순간 그녀의 과거의 모든 거절과 멸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는 오직 파일럿 기마린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다. 엔진 온도가 올라가. 그렉이 조종실 문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할인의 시선이 하단 엔진 계기판으로 향했다. 엔진 오버히트. 2번. 엔진의 온도가 허용치를 넘어 치솟고 있었다. 엔진 출력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또 다른 복합적인 문제였다.
만약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녀가 안정시킨 이 비행기는 순식간에 추락하게 될 것이다. ATC, Engine to Temperature Exceeding Limits. Requesting immediate procedure for thermal runaway. ATC, 2번, 엔진 온도가 한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열 폭주에 대한 즉각적인 절차를 요청합니다. 무선에서 돌아오는 응답은 잡음과 함께 섞여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빠른 속도의 영어. 하리는 입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집중했다. 이 혼돈 속에서 정확한 지시를 듣고 실행해야 한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손은 망설임을 멈췄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무선 볼륨을 조절했다. AUD Falcon 5. Cut the fuel flow to the affected engine and initiate fire suppression if temperature continues to rise. 아이즈 타시코모, 해당 엔진의 연료 흐름을 차단하고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 화재 진압을 개시하라. 하리는 즉각 반응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연료 레버를 확인하고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연료 밸브를 차단 컷오프 위치로 돌렸다. 동시에 화재 진압 버튼을 누를 준비를 했다. 연료 차단.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레기 조종실 문 너머에서 외쳤다. 엔진 소리가 줄었어. 연기가 안 보여. 엔진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하리는 또다시 다가올 위협에 대비했다. 엔진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연료 밸런스, 비행 궤적, 그리고 착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유니폼 주머니 속에 자격증을 상상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그녀는 조종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완벽하게 연결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AZ-205편의 조종실 문이 닫힌 후 기마리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 헤드셋 너머로 들리는 관제탑의 지시와 눈앞의 계기판이 쏟아내는 기계음만이 그녀의 세계를 이루었다. 2번, 엔진의 출력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기체의 좌측 쏠림 현상, 야윙 모멘트은 강력했다. 시속 900km로 돌진하는 거대한 동체가 한쪽 날개에서만 추진력을 얻자 계속해서 궤도를 이탈하려는 힘이 작용했다. 하리는 조종관을 오른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조종관을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밀어넣으며 균형을 잡았다. 이 조작은 일반적인 비행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오직 시뮬레이션에서 엔진 고장 상황을 반복 숙달했을 때만이 익힐 수 있는 반사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전왕은은 이미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백업 인디케이터의 고도와 자세 표시를 스캔했다. 아이스 모량콩곰치 현재 궤도 이탈률 0.9도. 안정적이다. 속도 320노트 유지 확인. ATC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의 조작을 확인해 주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조종실 문 밖의 데이비드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는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며 마지막 절규를 퍼부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단되지 않았다. 이봐, 김. 네가 하는 건 행운이야. 착륙은 달라. 그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자격증은 장난감 비행기용이야. 이 B-1177의 무게와 바람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나와. 모두를 죽일 셈이냐고. 그의 목소리는 비난을 넘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에 대한 극한의 공포를 표출하고 있었다. 하리는 그 소리에 잠시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과거 그녀를 거부했던 항공사 면접관들의 목소리,
오빠의 사고 후 여자는 원래 안 되라고 속삭였던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다. 그녀의 오랜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그래, 내가 조종한 건 경비 행기뿐이었어. 이 비행기는 너무 커. 너무 무거워. 나는 여자고 체구가 작아. 내 완력으로는 이 비행기를 완벽하게 다룰 수 없어. 나약함과 자기의심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려 했다. 조종관을 쥔 손이 다시 땀에 젖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계기판 하단에 새로운 경고등이 붉게 전멸했다. Fuel imbalance. 연료 불균형. 이번 엔진의 비상 차단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왼쪽 주 연료 탱크의 연료가 오른쪽보다 더 빨리 소모되면서 기체의 좌우 균형이 미세하게 깨지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기체는 왼쪽으로 계속 쏠리게 되고 할인이 아무리 조종관을 잡고 있어도 착륙 시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었다. 할인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로 가득 찼다. 연료 불균형, 교차 공급 밸브 큐로스 피드 발브. 그녀는 숨을 멈추고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정확하게 오버헤드 패널, 오버헤드 패널, 머리 위 스위치 패널의 연료 시스템 섹션을 더듬었다. 수십 개의 스위치와 밸브 중에서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하게 크로스피트 스위치를 찾아냈다. 딸깍. 작은 스위치 소리가 조종실의 경고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밸브가 열리고 오른쪽 탱크에서 왼쪽으로 연료가 공급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연료 잔량 표시기가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그녀의 훈련이, 그녀의 지식이 그녀의 의심을 압도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데이비드가 비웃었던 그 모든 편견에 대한 침묵의 반박이었다. 봤지? 저건 승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건 파일럿이야. 조종실 문 밖에서 그렉의 목소리가 떨림과 함께 섞여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데이비드의 분노와는 완전히 다른 인정과 경외가 담겨 있었다. 하리는 조용히 다시 오빠를 떠올렸다. 오빠는 그녀에게 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리나, 항공기는 너를 믿어. 기계를 믿지 마. 네가 배운 지식을 믿어. 오빠, 나나 이제 이 비행기를 내려놓을게. 내가 배운 대로. 그녀는 헤드셋에 집중했다. ATC에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최종 착륙 지시가 떨어졌다. AZ 505, you are cleared for final approach to runway 25L. Weather update. Crosswind is gusting at 24 knots. Caution advised. We recommend you prepare for immediate go-around if stability is compromised. AZ 알미어 02, 프랑크푸르트 임이OL 활주로 최종 접근 허가. 기상 업데이트. 측풍이 순간 최대 24노트로 불고 있다. 주의를 요한다.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즉시 재착륙 go-around을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착륙. 이륙보다 수십 배는 더 복잡하고 위험한 단계. 특히 측풍 24노트, 약 44km/h는 기체를 활주로에서 밀어내거나 착지 시 심각한 좌우 요동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다. 베테랑 기장이라도 진땀을 뺄 조건이었다. 그리고 ATC는 그녀에게 ILS 자동 착륙 시스템들을 추천하지 않았다. 수동 착륙, 매뉴얼 랜딩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리는 잠시 망설였다. 재착륙 go-around은 연료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수동 착륙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만약 여기서 실수를 한다면 그녀는 데이비드의 말처럼
이 비행기에 탄 28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가 될 수도 있었다. 김아린, 너 진짜 할 수 있겠어? 재착륙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번 실수하면 끝이야. 데이비드가 문 뒤에서 거의 울부짖었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오른손은 조종간을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을 통해 그녀의 심장 박동이 전달되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수렴했다. 나약함, 편견, 공포, 그리고 꿈.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섞여 최종적인 결단만이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마이크 스위치를 눌렀다. ATC, AZ-555 Confirmed Manual Landing Procedure. Request Final Approach Vector to Runway 225 well. ATC, AZ-202나무 수동 착륙 절차를 확정합니다. 20웰 활주로 최종 접근 벡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결정적인 3초였다. 그녀는 자동 시스템의 안전함 대신 자신의 훈련과 감각을 믿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증명했다. 자신이 이 비행기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파일럿임을. 조종실 문 밖에서 데이비드는 마침내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절대적인 용기, 쿠레지, 따의 무게를 감지했다. 하리는 조종관을 앞으로 밀며 강화를 시작했다. 이치따 다 반치단데렌디오렐 하라차. 하리는 단호하게 수동 착륙을 결정한 후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 기체의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AZ-205편은 시속 300노트의 속도로 거대한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향해 쏜살같이 접근하고 있었다. 창밖의 하늘은 이제 밤의 장막을 걷어내고 있었다. 동쪽 지평선은 짙은 붉은색과 오렌지색으로 물들었고 구름의 가장자리는 여명의 희미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 빛은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하린에게는 착륙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시간의 압박을 의미하기도 했다. AZ-505 강하 속도 양호, 플랩 상태 점검, 스피드 브레이크 무장 준비, 착륙 장치, 랜딩 기어, 점검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ATC의 목소리는 그녀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듯 차분했지만 하린의 온몸은 이미 극도의 긴장 상태였다. 이제부터 모든 조작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그녀의 손이 착륙장치 조작 패널을 향했을 때였다. 조종실에 다시 한번 날카롭고 불길한 붉은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Gear not locked. 착륙장치 잠금 안 됨. 하리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다. 착륙장치는 이미 내려와야 할 시점이지만 기체 센서가 완벽하게 잠겼다. 락크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모니터 오른쪽 상단의 착륙장치 표시기에는 본래 3개의 바퀴 모두 초록색 스린 그린이 떠야 정상이지만 지금은 아처누 투 그린, 완 레타즈가 깜빡이고 있었다. 왼쪽 주바퀴 레프트 메인 기어가 완전히 내려왔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만약 바퀴가 잠기지 않은 상태로 착지하면 엄청난 충격과 함께 기체가 한쪽으로 쏠리며 전복, 롤오버 될 위험이 있었다. 28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채 이 거대한 동체가 활주로에서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하리는 공포에 질릴 새도 없었다. 그녀의 뇌는 즉시 해결책을 찾았다. ATC, AZ-205, Landing Gear Malfunction, Left Main Gear shows unlocked. Requesting minimum 1 minute for manual override procedure. We cannot land in this condition. ATC, AZ-205, 착륙장치 오작동. 왼쪽 주 바퀴 잠금 풀림. 수동 조작 절차를 위한 최소 1분을 요청합니다. 이 상태로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AZ-555 Confirmed
Execute manual procedure immediately. We are prioritizing your runway. Time is critical. ATC는 그녀에게 단 1분의 여유만을 허락했다. 하리는 조종관을 잠시 옆구리에 붙잡아 두고 몸을 숙여 조종석 바닥 근처에 비상 패널을 찾았다. 그곳에는 평소에는 만질 일 없는 낡고 뻑뻑한 수동 착륙장치 조작 레버가 숨겨져 있었다. 경비행기 훈련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구형기체의 비상 수동 조작 절차였다. 하리는 온몸에 힘을 실어 그 기계적인 레버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기억 속에서 4년 전의 아픈 회상이 섬광처럼 되살아났다. 과거 회상, 4년 전, 일본의 경비행기 훈련소. 장마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도쿄 근교의 작은 훈련소. 하리는 소형 훈련기 세스나의 조종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국인이었지만 당시 아시아 최고의 교육시설이라는 평을 듣던 이곳에서 파일럿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빗소리 속에서도 엔진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활주로에 진입하기 직전 그녀는 체크리스트를 완벽하게 읽어 내려갔다. 진입 속도 양호, 피치각 양호, 플랩 상태 이상 없음. 그녀의 목소리는 정확하고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교관 사토는 그녀의 모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본 항공업계에서는 베테랑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김군은 정말 대단해. 군더더기 없는 조작이야. 특히 비상 절차 숙달은 만점이야. 이 정도면 A350 같은 대형 여객기를 몰아도 손색이 없겠어. 하리는 짧게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토 교관은 칭찬을 마친 후 마치 농담처럼 가볍게 그러나 뼈아픈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이 걸려 있었다. 다만 여자만 아니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을 텐데. 국제선은 아직 체력이 중요하니까. 그 말에 하리는 숨을 들이켰다. 교관은 그녀를 칭찬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하리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하늘에서는 실력이 곧 정의였지만 지상에서는 성별, 젠더과 국적, 내셔널리티, 이 그녀의 최종 천장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녀가 한국의 대형 항공사에 지원했을 때도 이 비극은 반복되었다. 그녀는 필기시험, 시뮬레이터 시험 등 모든 기술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지만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 면접관은 웃는 얼굴로 말했다. 기술은 훌륭합니다. 나무랄 데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 국제선 조종사 채용 정책은 남성 파일럿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체력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죠. 김양의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섬세함은 기내 서비스나 승객 관리에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거절은 그녀의 기술적 역량이 아닌 김하린이라는 존재 자체였다. 가 이 직업에 부적합하다는 통보였다. 그녀는 파일럿의 꿈을 잠시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하늘을 완전히 떠날 수 없었던 그녀가 선택한 유니폼을 입고 하늘에 남는 전략적 후퇴였다. 그녀는 그 비행 자격증을 깊숙이 숨겼다. 다시 꺼내는 순간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녀는 하늘과 자신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숨기려 했다. 현재 AZ-590 조종실. 착륙까지 3분 30초. ATC의 다급한 카운트다운이 과거의 회상과 현재를 강하게 연결하며 하린을 현실로 끌어냈다. 하린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과거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임무에 대한 결단이었다. 이제 그녀는 데이비드나 그 어떤 면접관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 순간 그녀의 손에 걸린 것은 이 80여 명의 생명이었고 그 생명의 무게는 그 어떤 편견보다 무거웠다. 수동 조작 시작합니다. 그녀는 짧게 통보하고 착륙장치 수동 조작 레버를 오버라이드 위치로 온몸의 힘을 실어 당겼다. 레버는 뻑뻑했고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격렬하게 저항했다. 쿵 하는 둔탁하고 거대한 기계음이 기체 하부에서부터 조종실까지 울려 퍼졌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소리였다. 조종실 문 너머에서 그레기 안도의 탄성을 내뱉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침묵했다. 하리는 숨을 멈추고 계기판을 바라보았다. 선 그린. 착륙장치가 완전히 내려와 잠겼음을 알리는 세 개의 초록 불빛이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의 미세한 떨림은 이제 공포가 아닌 임무를 완수한 자의 벅찬 감격이었다. Landing gear locked. Confirmed 3 green. 착륙 장치 잠금 확인. 3 그린 확인. AC 하의 공여. Roger that. 최종 활주로 진입각으로 궤도 수정하십시오. 바람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리는 조종관을 잡았다.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기체를 기울이며 활주로 진입각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기계처럼 정확했고 그녀의 시야에는 오직 프랑크푸르트 활주로만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 어떤 편견도 과거의 상처도 이 순간의 완벽한 조작을 막을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착륙은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선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활주로에 안전하게 접지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하늘을 향해 마지막 비행을 시작했다. 하린이 착륙장치 수동 조작에 성공하고 3 그린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심장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활주로 진입각으로 기체를 부드럽게 돌리며 그녀는 플랩 플라프과 슬랫슬라트를 순차적으로 전개했다. 플랩은 착륙 시 낮은 속도에서도 양력 리프트를 유지하고 항력 드락을 증가시켜 기체를 안전하게 강화시키는 중요한 장치였다. 플랩 쉔, 플랩 피시티 하리는 차분하게 조작을 확인했다. 그녀의 동작은 기계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파일럿으로서의 완벽한 집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하린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AZ-515 Update. Radar indicates an unconfirmed contact in your final approach airspace. Potential unauthorized object approaching. Advise immediate path check. AZ-515 이 업데이트. 최종 접근 공역에서 미확인 접촉이 레이더에 포착됨. 잠재적 무단 비행, 물체 접근 중. 즉각적인 경로 확인을 권고한다. 무전에서 흘러나온 이 경고는 하린의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확인 비행 물체 접근 중.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꽂히는 순간 하린의 머릿속에는 7년 전 오빠가 탔던 비행기 사고 직전의 마지막 교신 음성이 섬광처럼 되살아났다. 지직거리는 잡음, 반복되는 호출. 고산항공 사코이 기편. 응답하십시오. 오빠가 조종하던 국내선 비행기는 겨울철 강원도 상공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긴 후 미확인 원인으로 추락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교신은 오빠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뿐이었다. 그 사고 이후 하린은 한때 하늘을 완전히 포기했다. 자신에게 하늘은 꿈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앗아간 비극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비극적인 기억이 이곳 수많은 생명을 태운 조종실에서 똑같이 반복되려 하고 있었다. 내가 오빠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되는 걸까? 일순간의 나약함이 그녀를 덮쳤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기억 속의 고통스러운 음성과 현재의 ATC 경고가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흔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유니폼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가 손가락에 닿았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두 사람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사진이 담긴 작은 지갑. 사진 속에서 오빠는 웃고 있었다. 오빠, 나 그때의 비행을 이어갈게. 하리는 눈을 감고 다시 조종관에 힘을 실었다. 그녀는 ATC의 지시에 따라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의 빨간색 경고와 함께 TCRS Traffic Advisory 문구가 나타났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공역을 확인했다. 좌측 전방 사선 아래쪽에서 미확인 물체의 반응이 감지되었지만 화면 속의 점은 곧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Eyes 505 confirmed. Contact disappeared. Collision avoided. Proceed with final approach. Eyes 520조 확인. 접촉 사라짐. 충돌 회피. 최종 접근을 진행하십시오. ATC의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다. 하리는 무선을 통해 Confirmed 라고 짧게 응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싸워 이겼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관심은 오직 눈앞의 착륙 절체만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김아린, 다시 말하지만 측풍이 심각해. 지금 이대로 수동 착륙을 고집할 건가? 조종실 문 너머에서 그렉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ILS, 계기 착륙 시스템과 도와줄 수 없어. 넌 이 비행기로 측풍 착륙을 해본 적이 없어. 이건 농담이 아니야.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비행기의 속도를 체크하고 플랩 각도를 30도까지 내렸다. 그리고 조종관을 잡은 채 마지막까지 그녀를 괴롭혔던 편견의 목소리를 스스로에게 반박했다. 조종은 완력이나 성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조종은 지식과 감각, 그리고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다. 그때 또 다른 경고음이 울렸다. 이번에는 음성 경고였다. Too low, flaps. 플랩 각도 너무 낮음. 하리는 재빨리 모니터를 확인했다. 플랩이 30도에서 멈추지 않고 35도까지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플랩이 과도하게 전개되면 기체의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실속 스톨, 위험이 커진다. 게다가 측풍 상황에서 플랩의 과도한 전개는 기체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플랩 고착, 플랍잼. 경고, 플랩이 오버, 익스텐션 되고 있습니다. 속도 올려야 합니다. 그렉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리는 즉시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 기수의 피치를 낮추고 1번, 엔진의 추력을 높여 속도를 보충했다. 그녀의 눈빛은 레이저처럼 모니터에 박혔다. AIS 505, we have a flap over extension. Maintain current airspeed and advise manual retraction procedure. AIS 505 플랩 과도 전개. 현재 속도 유지 및 수동 회수 절차를 권고한다. ATC는 그녀에게 플랩을 수동으로 다시 집어넣을 것을 지시했다. 하리는 왼손을 오버헤드 패널로 뻗었다. 플랩 레버 옆에 있는 수동 회수 스위치. 그녀는 그 스위치를 조작하여 플랩을 30도 위치에 강제로 고정시켰다. 그녀의 온몸의 신경은 지금 기체 외부에 걸려있는 플랩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단 1초라도 늦으면 속도를 잃고 추락할 수 있었다. 플랩 30고정 확인. 속도 안정적. 하리는 격렬한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에 동요를 허락하지 않았다. 조종실 문 뒤에 그렉은 고개를 숙였다. 데이비드의 분노는 이미 꺼져버린 불꽃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은 할인이 보여주는 기술적 숙련도와 냉정한 판단력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녀는 이미 이 비행기의 운명을 짊어진 명실상부한 아존 기장이었다. 하리는 착륙을 위해 활주로를 시야에 넣었다. 동쪽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밝아왔고 활주로 유도등은 바다 위에 떠있는 희망의 선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오빠의 사진이 담긴 지갑을 살짝 만졌다. 저는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무도 듣지 않는 한국어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렉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 나는 네가 이 비행기를 내려놓을 거라고 믿는다. 내가 비상 상황을 감시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것은 할인의 파일럿 자격을 인정하는 가장 진실된 승인 액셉턴스이었다. 할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지구에 착지하는 것뿐이었다. 하리는 플랩 과정의 위기를 수동 조작으로 해결한 후 활주로를 향해 안정적으로 강화 궤도를 유지했다. 조종실 내부에는 이제 경고음 대신 항공기의 자세와 속도를 알려주는 기계음과 ATC와의 교신 소리만이 맴돌았다. 그러나 이 잠정적인 평화는 곧 다가올 가장 큰 난관, 측풍 착륙 실지율 키로스윈 랜딩을 위한 전조에 불과했다. 아이즈 조덱샤머 현재 바람은 250도 방향에서 18노트, 순간 최대 20노트입니다. 활주로 25L 착륙 허가, 넘버 1입니다. ATC의 목소리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할인의 능력뿐이었다. 할인은 조종관을 쥔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륙보다 몇 배는 어렵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이 최종 관문을 넘어서야 했다. 조종실 문 너머, 그렉은 그녀의 뒤를 조용히 지키고 섰다. 데이비드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충격과 자신의 멸시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물러난 듯했다. 그렉의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할인에 대한 신뢰가 배어 있었다. 김할인, 네가 수동 착륙을 결정했을 때 난 솔직히 겁이 났어. 하지만 네가 보여준 조작은 정말 대단했어. 하지만 이 측풍은 달라. 공항의 지형 특성상 갑자기 난기류가 칠 수 있어. 할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의 활주로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그렉의 경고보다 그녀의 내면에서 울리는 오래된 속삭임이 더 크게 들려왔다. 넌 작아. 넌 여자야. 넌 이 비행기를 끌어내릴 힘이 없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야. 이것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가 파일럿의 꿈을 포기하고 승무원의 길을 택했을 때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자기 검열과 공포와의 잔재였다. 착륙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오랜 트라우마가 짙게 드리워졌다. 오빠의 사고는 미지의 원인이었지만 그녀는 늘 자신이 오빠만큼 강하지 못해서 꿈을 포기했다고 자책했다. 착륙 직전에 난기류가 칠 거야. 기체가 왼쪽으로 갑자기 쏠릴 거야. 그 순간을 버틸 수 있어야 해. 넌 힘이 부족해, 할인. 그녀의 내면은 격렬하게 그녀를 흔들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해졌고 조종관의 차가운 금속 감각마저 무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문득 기내 객실의 모습을 떠올렸다. 산소 마스크가 쏟아졌을 때 울고 있던 아기와 그를 필사적으로 안고 있던 엄마.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누군가 이 비행기를 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280여 명의 얼굴. 그들은 할인의 힘, 에스트렝스를 믿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녀의 존재, 프레센스를 믿고 있었다. 할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두려워. 하지만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놓을 지식과 훈련은 내게 있어.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내 두려움을 이길 유일한 이유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자기 의심의 목소리를 물리쳤다. 이제 그녀의 몸은 공포를 넘어서 홈코를 넘어선 무언의 집중 상태로 돌입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쿵쾅거렸지만 그 박동은 불안의 리듬이 아닌 도전의 리듬으로 바뀌었다. 하리는 조종관을 잡은 채 오버헤드 패널에 있는 와이퍼 스위치를 켰다. 그녀의 시야는 정면에 있는 활주로에 완전히 고정되었다. 활주로 유도등은 마치 밤바다 위에 그려진 두 줄의 희망처럼 보였다. 속도 체크, 고도 1000피트. 착륙 절차 이상 없음. 하리는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중얼거렸다. 착륙각에 맞춰 기체를 강화시키자 활주로가 점점 시야에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때 ATC에서 마지막 경고가 들어왔다. 아이즈 파이쿵차오, Wind Shear Warning. 윈드 시어 경고. Sudden wind instability detected below 500 feet. Prepare for immediate correction. 아우지타이기모 윈드 시어 경고. 500피트 아래에서 갑작스러운 바람 불안정 감지. 즉각적인 수정에 대비하십시오. 윈드시어, 윈시어는 급격한 풍속 또는 풍향의 변화를 의미하며 착륙 직전에 발생하면 비행기를 활주로에 내리꽂거나 공중에 급부상시키는 치명적인 현상이다. 특히 측풍과 결합될 경우 조종사는 극한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왔다. 그렉이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렸다. 하리는 조종관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시뮬레이터에서 수백 번 연습했다. 윈드 시어가 오면 조종사는 자동 조종 장치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동으로 최대 추력을 넣어 기술을 들고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그녀는 측풍을 이겨내며 착지해야 했다. 그녀는 조종관을 아주 미세하게 틀어 크랩, 시랩, 기법체를 사용했다. 크랩 기법은 측풍을 맞받아 기체를 비스듬히 날려 활주로 중앙선을 유지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는 바람을 맞고 왼쪽으로 밀려났지만 하리는 조종관과 러더 페달, 발로 조작하는 방향타을 동시에 조작하여 기체를 활주로 정중앙으로 몰아붙였다. 고도 400피트, 그렉이 소리쳤다. 하리는 이 모든 것을 오직 키카잠시의 감각으로 수행했다. 눈앞의 계기판 숫자와 엉덩이로 느끼는 바람의 압력, 그리고 조종관에 실리는 미세한 저항. 이 모든 정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이 거대한 기계와 하나가 되었다고 느꼈다. 고도 200피트, 플레어 준비. 착륙 직전 기술을 살짝 들어주어 부드러운 착지를 유도하는 마지막 조작인 플레어의 순간이 다가왔다. 하리는 조종관을 부드럽게 뒤로 당겼다. 기체가 활주로에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때 강한 측풍이 기체의 왼쪽 측면을 강타했다. 기체가 순간적으로 공중에 뜨는 듯한 착각과 함께 좌우로 크게 흔들렸다. 바람, 크로스윈드, 기체 쏠린다. 그렉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하린의 입술 사이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지금 와. 내가 다 받아줄게. 그녀는 조종관을 앞으로 살짝 숙여 기체의 쏠림을 막고 발로 러더 페달을 밟아 방향을 보정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이제 그녀에게 들리는 것은 오직 심장의 고동 소리뿐이었다. 쿵, 그리고 충격. 기체가 활주로에 거칠게 접지되었다. 타이어가 활주로를 긁는 굉음이 조종실 전체를 진동시켰다. 좌측 바퀴, 착지, 우측 바퀴, 착지 확인. 그렉의 절규와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리는 조종간을 끝까지 쥐고 스로틀 레버를 당겨 역추진 트러스 리버서를 작동시켰다. 기체가 굉음을 내며 급격히 감속했다. 객실에서는 비명 대신 억눌렸던 승객들의 안도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하린의 손은 단 1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처럼 활주로 중앙선을 따라 완벽하게 기체를 제어했다. 속도 60노트 이하, 활주로 절반 통과, 정지 지점까지 제어 가능. 하린은 모든 조작을 마친 후 마침내 어깨의 힘을 뺐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활주로 끝단에 붉은 유도등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착륙 완료. 랜딩 컴플리티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그 어떤 언어보다 깊게 하늘에 스며들었다. 호스랴, 하린이 착륙을 완료하고 역추진 장치 Thrust Reverser를 해제한 후 에이즈 네오포갱 5편은 활주로를 따라 서서히 감속하며 최종 정지 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활주로 끝단에 붉은 유도등이 그녀의 시야에 가득 찼다. 착륙 완료. 랜딩 컴플리트.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그렉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객실에서는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승객들은 환호했고 울었고 서로 끌어안았다. 그 소리들은 하린에게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굳게 쥐었던 조종간에서 손을 풀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지만 깊은 안도감과 함께 고독한 성취감이 감돌았다. 그때 헤드셋에서 ATC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에이즈 토비기모 착륙 확인. 비상 대응팀이 기체에 접근 중입니다. 다만 활주로 주변에 언론 관계자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린은 이 모든 격렬한 전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류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몇 분 후 활주로 양쪽에서 비상 차량들이 일제히 접근해왔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경광등이 밤새 고요했던 조종실 내부를 현란하게 비추었다. 하린은 침착하게 착륙 후 절차를 진행했다. 브레이크 온도 안정 확인, 플랩 수납, 그리고 엔진 셧다운 시퀀스. 마치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일해온 베테랑처럼 그녀는 모든 조작을 단호하고 일관되게 마무리했다. 그녀의 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그렉은 하린에게 경의를 표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김하린, 정말 해냈군요. 당신은 진정한 파일럿입니다. 기체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섬광의 폭풍이 조종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활주로 주변에는 언론인들이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었고 펜스 밖에는 스마트폰을 든 군중들이 몰려 있었다. 영웅은 누구인가? 조종실에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 언론들은 흥분하여 소리쳤다. 아시아계 여성 승무원이 조종을 맡았다는 소식은 이미 전 세계 SNS를 통해 침묵의 영웅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확산되고 있었다. 하린은 다른 승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침묵 속에서 승객들을 맞이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내리세요. 승객들은 한 명 한 명 그녀를 지나쳤고 그들의 시선은 점차 작고 단정한 이 한국인 여성에게 집중되었다.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작은 비행기 인형을 내밀었다. 아줌마가 비행기 몰아줬죠. 안 무서웠어요. 하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그냥 날아가게 도와줬을 뿐이야. 하늘이 우릴 데려다 준 거지. 그 소녀가 미소 지으며 뒤돌아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승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 승객 승무원 그리고 지상의 공항 직원들까지 모두 합세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활주로를 뒤덮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영웅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틀렸어. 데이비드였다. 그는 조종실 문 앞에서 그녀를 멸시했던 그 남자였다. 그는 이제 땅에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국적도 성별도 상관없었어. 당신은 그 누구보다 진정한 파일럿이었어. 내가 감히 당신의 자격을 의심했어. 데이비드가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어 전 세계로 송출되었다. 하지만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침묵받던 전 세계를 압도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세상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 한국인 여성은 누구인가? 왜 그녀는 조종을 할 수 있었나? 왜 자신의 자격을 숨겼나? 의문은 존경으로 바뀌었고 존경은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 하리는 언론의 시선을 피해 공항의 한 구석에서 유니폼을 벗었다. 그리고 외부로 나와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침 하태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가장 화려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녀에게 언론 매체 관계자가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당신의 강인함의 이유를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모든 위협을 이겨냈습니까? 하리는 멈춰 섰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다시 닫았다. 그녀의 답은 침묵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환호와는 전혀 다른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를 내뿜었다. 언론인들과 평론가들이 술렁였다. 왜 말을 하지 않지? 저런 위협을 달성하고도. 하리는 천천히 시선을 하늘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빌딩 틈 사이로 보이는 아침 하늘이었다. 그 밤, 그토록 심한 바람과 편견이 그녀를 뒤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맑고 투명했다. 하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빠가 생전에 자주 입에 담았던 말이었다. 하리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마이크를 향해 잠시 고개를 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마침내 그녀가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린의 입술은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깊고 정중하게, 마치 임무를 마친 조종사의 경례처럼. 그리고는 그대로 뒤돌아 묵묵히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야말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증명하려고도 누구를 비난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성취를 아름다운 침묵 속에 남기고 사라지는 것. 이후 인터뷰를 거부하고 어떤 상도 거절하며 SNS에서도 침묵을 지킨 하린에게 사람들은 점차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침묵의 파일럿, The Silent Pilot. 소리 없는 강인함, Voiceless Strength. 한 신문 사설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종관을 쥔 그녀의 손과 조종실에서의 그녀의 뒷모습, 그리고 착륙 후에 남긴 침묵. 그 모든 것이 말보다 웅변적이었다. 그날 밤 하리는 서울 도심의 한적한 공원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흩뿌려져 있었고 멀리 여객기가 빛의 꼬리를 남기며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그 불빛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고마워, 하늘아.
그것은 하늘만이 들을 수 있는 할인의 유일한 감사였다. 할인이 수동 착륙을 확정한 후 에이즈 오빙 5편은 최종 진입 고도인 500피트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외부의 새벽빛은 이제 조종실 내부까지 스며들어 그녀의 긴장된 얼굴과 조종관을 잡은 손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그녀의 앞에는 광활한 프랑크푸르트 활주로 25홀이 마치 긴 검은 선처럼 보였고 그 주변의 유도등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AC 유츠코가미 오지주행 피트. 바람은 계속 불안정합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십시오. ATC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있었다. 하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모든 순간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은 이제 공포도 자기 의심도 아니었다. 오직 순수한 집중만이 남아있었다. 최종 접근 확인, 활주로 2부 추보일 수동 착륙.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굴곡도 없이 평탄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뒤편에서 그렉은 긴장으로 이를 악물고 있었다. 데이비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조종실 공기 속에 무게감으로 남아있었다. 그렉은 착륙 직전에 필요한 속도와 고도를 반복해서 외쳤다. 속도 140노트, 고도 400피트. 하리는 조종관을 잡은 손에 미세한 힘을 주어 기술을 수정했다. 측풍이 기체의 왼쪽 측면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기체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비스듬히 틀어 활주로 중앙선을 유지하는 크랩 is on lap 기법 하르를 사용했다. 이 상태로 착지하면 바퀴가 활주로에 수직으로 닿지 않아 위험했다. 착지 직전에 기체를 다시 활주로와 평행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 모든 조작은 수백 톤짜리 비행기를 섬세한 실타래처럼 다루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했다. 하린의 시선은 활주로 끝단이 아닌 활주로와 기체가 만나는 지점인 접지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활주로의 유도등과 활주로, 중앙선 표시를 마치 자신의 신경망처럼 느끼고 있었다. 고도 300피트, 바람 순간 최대 21노트, 기체 쏠림 각 7도. 그렉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리는 조종관을 미세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움직여 이 쏠림을 상쇄했다. 그녀의 온몸은 이미 활주로와 바람의 움직임에 동화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지만 강한 측풍이 들이닥칠 때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200피트. 이 고도에서 그녀는 활주로와 평행하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조작인 킥아웃을 준비해야 했다. 측풍을 상쇄하기 위해 비스듬히 틀었던 기술을 마지막 순간에 러더 페달을 밟아 정렬시키는 것이다. 그녀가 조작을 위해 발을 페달에 올리자 갑자기 강한 난기류가 기체를 덮쳤다. 기체가 순간적으로 롤하며 왼쪽으로 크게 기우는 듯했다. 윈드시어, 롤각 이탈. 그렉이 소리쳤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공포가 다시 치밀어 오르려 했지만 하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조종관을 즉시 오른쪽으로 기울여 롤을 상쇄하는 동시에 러더 페달을 강하게 밟아 기술을 활주로 중앙선으로 돌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명령만이 울렸다. 정렬, 그리고 착지. 100피트. 활주로가 시야에 가득 차 들어왔다. 측풍을 이겨내고 기체가 완벽하게 활주로 중앙선 위에 정렬되었다. 그녀의 손은 조종관을 뒤로 당겨 플레어를 시작했다. 기술을 살짝 들어 양력을 증가시켜 속도를 줄이고 부드러운 착지를 유도하는 가장 섬세한 조작이었다. 기체는 활주로 상공에 부유하듯 떠올랐다. 이 순간 바람과의 모든 싸움이 끝났다.
이제 중력만이 그녀의 유일한 적이었다. 50피트. 플레어, 플레어. 그렉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하리는 조종관을 부드럽게 유지했다. 그녀는 착륙 직전에 오빠가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에는 괜찮아. 나는 널 믿어, 괸.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30피트. 속도 양호.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활주로가 다가오는 것을 끝까지 응시했다. 쿵. 타이어가 활주로에 거칠게 접지되는 충격음이 조종실 전체를 흔들었다. 좌측과 우측의 주착륙 장치가 거의 동시에 활주로에 닿았다. 그녀는 즉시 스로틀 레버를 당겨 역추진 알을 작동시켰다. 굉음과 함께 기체가 활주로 위를 급격히 감속했다. 착지 성공, 역추진 작동, 브레이킹. 그렉은 감격에 겨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하리는 조종관을 꽉 쥔 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그녀의 손은 단 1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정은 착지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행위에 응축되어 폭발한 후 다시 침묵으로 돌아왔다. 기체가 활주로 위를 느리게 미끄러지며 감속했다. 하리는 속도가 60노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모든 조작을 풀었다. 착륙 완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했고 마치 7년 동안 억눌려 있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듯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객실에서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승객들은 소리쳤다. 살았다. 고마워요. 기적이다. 이 소리는 조종실에 두꺼운 문을 뚫고 들어왔고 하린의 귀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공포에 질려 울던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이제 생존의 기쁨으로 변모했다. 그렉은 하린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정말 해냈어. 김하린, 당신은 기적을 만들었어. 하린은 그렉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조종관에서 손을 떼고 셧다운 절차를 시작했다. 이 모든 기적과 환호 속에서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임무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단지 파일럿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승객들의 환호보다 더 큰 울림을 조종실에 남겼다. 새로운 종류의 전투, 즉 언론과 세상의 주목이라는 전투가 이제 곧 그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며 AZG 555편이 완전히 멈춘 후 조종실 내부에는 격렬한 기계음 대신 잔잔한 기체 냉각음만이 남았다. 기내의 환호성은 여전히 창밖으로 새어 들어왔지만 하린에게는 이미 저 멀리 있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셧다운 시퀀스를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완료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이 일을 해왔던 것처럼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의 뒤에서 그렉이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김하린, 당신이 해냈어요. 당신은 파일럿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순간 기체문이 열리고 섬광과 함께 외부의 소리가 폭발하듯 밀려 들어왔다. 활주로 옆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플래시 세례는 조종실 내부까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응급 차량의 경광등과 고무타는 냄새, 그리고 통제하려는 지상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새로운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영웅은 누구인가? 조종사는 누구였습니까? 한국인 승무원이라고요. 하린은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객실로 나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평소와 똑같은 승무원의 미소를 지은 채 승객들을 맞이했다. 감사합니다.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승객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눈물을 흘렸고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했다. 그들의 시선은 점차 자꾸 단정한 이 한국인 여성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손에 작은 비행기 인형을 든 채 할인에게 다가왔다. 아줌마가 비행기 몰아줬죠? 안 무서웠어요. 할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그냥 하늘이 우리를 데려다 준 거야. 나는 잠시 길을 안내했을 뿐이야.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객실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승객, 승무원, 그리고 지상 요원들까지. 그들은 모두 침묵의 영웅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가 틀렸어. 기마린. 데이비드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벗은 채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참회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성별도 국적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 당신은 진정한 조종사였어. 내가 당신을 멸시했어. 용서해 주십시오. 데이비드의 사과 장면은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하리는 그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침묵각은 데이비드의 격렬한 사과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 후 3주 동안 하리는 전 세계 미디어에 초점이 되었다. 모든 방송국과 신문은 그녀의 사연을 다루었다. 왜 그녀는 조종 자격증을 숨겼는가? 왜 그녀는 남성 조종사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그녀의 조종 기술보다 그녀의 침묵과 겸손함에 더 열광했다. 그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항공사가 수여하려는 특별 공로상도 사양했다. 그녀는 SNS에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비난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침묵의 파일럿 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져 소리 없는 강인함 하라르의 상징이 되었다. 하리는 공항의 북적거림을 뒤로하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으로 돌아왔다. 해가 진 후 그녀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서 비행기가 빛을 끌며 지나갔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오빠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과 그녀의 민간 조종 자격증이 들어있었다. 이제 그것을 숨길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고독했지만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던 여정이 오빠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하리는 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장소는 서울의 한 작은 강당이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플래시가 그녀를 향했다. 하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영웅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인의 조종은 정당했습니까?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셨습니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하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들, 자신을 거절했던 면접관들, 그리고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밤의 난기류를 모두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강당이 술렁거렸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수백 번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맑고 투명했다. 하지만 제가 조종석에 앉았던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도 영웅이 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리는 잠시 멈추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말로써 자신을 과시하거나 남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면서라도, 떨면서라도, 아무도 몰라주어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결정했다면 그것을 조용히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맺었다. 강인함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힘도 아닙니다. 침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 그것이 저의 강인함입니다. 그녀는 마이크에서 물러나 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박수 소리는 없었다. 모두가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박수였기 때문이다. 하리는 그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와 혼자 걸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조종 자격증이 들어있었다. 이제 그것을 숨길 필요도 보여줄 필요도 없었다. 바람 속에서 흩날리는 벚꽃잎이 그녀의 어깨에 살짝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것을 털어내지 않고 살짝 미소 지었다. 멀리 비행기 한 대가 흰 꼬리를 끌며 하늘을 가로질러 갔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발걸음을 축복하듯이. 고마워. 그녀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힘이었다.